자, 오늘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영상으로 짚어드리려고 급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먼저 핵심 소식부터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방금 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어제 오늘에 걸쳐 들어왔죠. 미국 국무부가 이번이 네 번째 3자 고위급 회담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남부 리타이닉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 미국 방송사 인터뷰에서 다음 한 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이란과의 휴전 연장 합의가 가능하다고 직접 언급을 했죠. 빠르면 이번 주말이 결정적인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두 소식만 떼어놓고 보면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중동 갈등 확산과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그림인데, 다만 짚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수십 번 비슷한 반복을 발언해 왔고, 그때마다 실제 협상은 결렬되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이란은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동시에 공격도 이어지고 있는 묘한 상태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번 발언을 100% 신뢰하긴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죠. 6월 10일 호르무즈 협상의 결정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월 10일 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5월달 CPI가 6월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죠. 이날 CPI가 높게 나오면 중간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시장의 앞으로 유가는 떨어질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만일 6월 10일 전으로 이란과의 협상이 된다면 17일 새로운 연준의장 케빈 허시의 첫 FOMC도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한편 같은 시기에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미국 사모대출 시장의 대표적인 펀드 중 하나인 클리프워터의 기업대출 펀드가 2분기 환매 요청인 17%까지 치솟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펀드는 그중 5%만 환매를 받아줬고요. 직전 분기가 14%, 요청의 7%를 받아준 것보다 상황이 한 단계 더 악화된 거죠. 이 펀드 하나 규모만 약 31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40조 원이 넘는 거대 펀드인데요. 같은 흐름에서 블랙록의 사모대출 펀드도 환매 한도를 처음으로 걸었고요. 블랙스톤은 자사 임원들 돈까지 끌어다가 환매에 대응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모대출 시장 전체 규모가 약 1.8조 달러, 하나로 2,5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인데 그 시장 전반의 신뢰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사모대출 펀드들이 도대체 어디에 돈을 빌려줬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펀드들은 그동안 비상장 소프트웨어 업체에 많은 대출을 해줬습니다. 클리프워터 펀드 같은 경우 자산의 약 25%가 소프트웨어 회사 대출이고요. 다른 사모대출 펀드들도 비슷한 비중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AI가 본격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의심이 커졌다는 건데요. AI가 소프트웨어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면 이 회사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고요. 그러면 빌린 돈을 못 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그 결과 사모대출 펀드 자체에 대한 신뢰까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건데요.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환매가 들어오면 펀드는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들고 있는 자산이 일반 주식이 아니라 비상장 회사들에 빌려준 대출 채권이라 시장에서 빨리 팔리지가 않겠죠.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게 되고 그러면 그 대출 채권의 가격이 또 한 번 떨어지고요. 결국 그 채권을 받았던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몸값 자체가 함께 내려갑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몸값이 내려가면 사모대출 펀드들이 들고 있는 대출이 더 위험해 보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하고 펀드는 또 자산을 헐값에 팔고 이 악순환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사모대출 시장 전체가 한 단계씩 더 흔들리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비상장에서만 끝나지 않는데요. 상장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에 의한 잠식과 비용 절감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과 멀티플 평가가 다 같이 깎이게 됩니다. 결국 상장 소프트웨어 주식도 추가로 빠지게 되고요. 사모대출 운용사들의 주식 가격까지 같이 무너지는 모양으로 번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면 같은 성격의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한 주 만에 12% 가까이 무너졌고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지난달 한 달에만 23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공포 지수는 지금 23, 극단적 공포 구간에 진입한 상태고요. 여기에 변수가 한 가지 더 생겼죠. 미국 연준 이사들 중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꺼낸 인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이 인플레이션은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 말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가기 전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다고 직접 못 박은 건데요. 연준 안에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이 그동안 그려놓은 시나리오와 정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한 곳에서 시작된 도화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 한 유가는 높게 유지가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 압력도 살아있을 거고요. 연준 안에서는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고 국제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무대출 시장은 자금 조달 비용의 부담에 흔들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그림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빠른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정상화가 6월 10일 이전에 가셔야 되느냐 아니면 그때를 넘기느냐 이 답이 다음 주 시장의 색깔을 정하게 될 겁니다. 며칠 동안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다음 자리가 어디인지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속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